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출생의 비밀, 빙의, 홀령, 악신, 정치 음모까지. 이쯤 되면 귀궁은 그냥 드라마가 아니고요. 오컬트, 정통 판타지 사극입니다. 이회에서 분위기가 확 뒤집어졌죠. 한마디로 말해 윤갑은 죽었고 그 몸엔 이무기 강철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윤갑, 곽상충에게 습격당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요. 그걸 지켜보던 이무기 강철이는 이 몸 잠시 빌리게 하고 빙의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간 윤갑은 홀령 상태인데 그걸 본 여리는 자책 폭발. 또 나 때문이다. 강철이 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면서. 이 장면 김지연 배우 진짜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장면 여리가 우물에서 윤갑의 목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달려가요. 보통 드라마였으면 그냥 슬픈 상상 정도로 치부됐을 텐데 여기선 진짜로 뭔가 있었어요. 바로 정체불명의 수살귀. 근데 이 수살귀 윤갑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합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윤갑의 기억을 알고 있는 존재. 그렇다는 건 윤갑의 홀령이 아직 이승 어딘가에 있다는 증거죠. 여리는 그걸 직감합니다. 윤갑 나리, 홀령이 아직 여기에 있어. 그 수살귀 다시 만나야 해. 그 결심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왕이 궁에서 나가라 하니까 색안경이라도 맞춰드릴까요 하면서 궁에 더 머물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리는 무녀가 아니라 작은 전략가 수준이에요. 기지, 짱짱. 근데 강철이는 진짜 비열하게 나옵니다. 그놈, 삼도천 이미 건넜을걸? 꿈깨. 이러는데 여리가 일침 날립니다. 그 얼굴은 날이지만 그 안에 있는 넌 내가 가장 증오하는 존재야. 이 대사, 이 장면, 진짜 드라마 명장면 예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음 회차 예측 들어갑니다. 2회에서 여리는 다시 우물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수살귀랑 재접촉하면서 윤갑도 먹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죠. 그 순간 여리는 팔척귀라는 더 큰 존재의 그림자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냥 겁에 질리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이 여리 안에 잠들어 있던 무녀의 본능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는 이제 단순히 귀신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로 강신 의식을 준비할 가능성이 컸어요. 윤갑의 홀령을 직접 불러내서 그가 팔척귀에게 휘말린 끈을 끊어내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다시 우물 앞에 서는 여리의 모습에서 비롯될 거예요. 그 순간 여리의 무녀로서의 힘이 제대로 깨어나고 윤갑과 팔척귀 사이에 얽힌 진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앞으로의 전개, 이 장면에서 시작될지도 몰라요.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강철이는 원래 이무기, 그러니까 뱀의 혼이었어요. 무정하고 집착도 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악한 존재였죠. 그런데 인간 윤갑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단순히 몸만 빌리는 거였겠지만 강철이에겐 인간의 오감바람, 음식 맛, 밤에 들려오는 소리 같은 것들이 전부 처음이라 신기하고 낯설었을 거예요. 특히 여리와 함께 있을 때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그리고 윤갑을 떠올리며 흘리는 눈물까지, 이런 감정은 강철이에겐 충격 그 자체였죠. 대체 이게 뭐지? 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처음엔 이게 불쾌하고 싫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감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강철이는 점점 윤갑의 기억과 감정에 물들기 시작하고 결국엔 스스로도 인간처럼 느끼고 흔들리는 존재로 변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니 변화가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그가 이 삶에 머물고 싶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있고 싶다. 이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앞으로 강철이가 어떤 눈빛을 하고 어떤 말투를 쓰고 여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지켜보세요. 거기서 분명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질 거예요. 윤갑도 강철이도 아닌 정말 새로운 존재가 깨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팔척귀,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지금까진 수살귀가 중간에서 힌트만 주고 있었지만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존재, 팔척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수살귀가 윤갑도 먹혔다고 말했죠. 이건 단순히 홀령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팔척귀가 윤갑의 영혼을 통째로 흡수했다는 소리예요. 팔척귀는 그냥 겁주는 귀신이 아니라
홀령을 먹고 힘을 키우는 영혼 사냥꾼이에요. 죽은 자의 기억, 감정, 생전의 파편까지 흡수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악신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궁궐 곳곳에 이상한 기운이 돌고 사람들이 악몽을 꾸거나 미쳐가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 풍산. 겉으론 그냥 장님 도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팔척귀와 연결된 비밀의식을 준비 중일지도 몰라요. 이광의 광증도 단순한 병이 아니라 팔척귀의 저주일 수 있고요. 팔척귀는 여리가 윤갑의 혼을 되찾으려는 강신의식에 분명히 끼어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윤갑은 이미 자기 거니까. 그걸 빼앗기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혹시 팔척귀 이미 사람들 틈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리가 믿던 누군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이 그 실체일 수도 있어요. 이제부턴 인물 하나하나를 잘 지켜봐야 해요. 말투, 눈빛, 행동 모든 게 단서일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팔척귀의 실마리가 드러난다면 진짜 전쟁의 막이 오르는 순간일 거예요. 소름 끼칠 준비.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정면 승부예요. 겉보기엔 멀쩡한 윤갑의 몸 안에서 두 존재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으려는 무녀 여리, 또 하나는 인간의 삶에 욕심이 생긴 이무기 강철이. 드디어 윤갑의 몸을 두고 벌어지는 영혼 쟁탈전이 시작된 거죠. 여리는 믿고 있어요. 윤갑의 홀령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팔척귀에게 삼켜지기 전에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리는 목숨 걸 각오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반면 강철이는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잠시 빌린 몸이었을 뿐이지만 인간 윤갑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여리의 눈물을 겪으면서 이 몸에 집착하게 돼요. 이제는 이 몸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여리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 몸은 나리의 것입니다. 당신이 아닌 나리만이 돌아와야 해요. 그 안엔 사랑도 죄책감도 다 들어있죠. 하지만 강철이도 물러서지 않아요. 스스로가 윤갑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 몸을 지키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 하는 왜곡된 생각도 하게 돼요.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몸의 주인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 사랑과 집착이 부딪히는 복잡한 감정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윤갑의 홀령이 다시 나타나 강철이와 마주하게 된다면 그 순간은 엄청난 감정의 폭풍이 일어나겠죠. 게다가 이 싸움은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갑은 왕의 총애를 받던 검서관이었고 그 자리를 강철이가 차지하게 되면 궁궐 전체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결국 이건 사랑, 권력, 그리고 인간과 귀신 사이의 삼각 전쟁입니다. 여리가 강신의식을 통해 윤갑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혹은 강철이가 여리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내는 그 장면극에 이 드라마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될 거예요. 윤갑의 몸은 하나지만 그 몸을 원하는 마음은 둘. 이제 진짜로 홀령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이제 귀궁의 무대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에서 벗어나 왕실 전체가 흔들리는 커다란 판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죠. 대비와 맹인 도사 풍산입니다. 현재 왕위 계승자인 원자 이광은 팔척귀의 저주로 광증에 걸린 상태예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정신은 점점 무너지고 있죠. 이 틈을 타서 대비는 자신의 친아들 영인대군을 왕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말 그대로 조용한 쿠데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권력 다툼만은 아니에요. 대비 곁에는 풍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보기엔 그냥 맹인 점쟁이 같지만 사실은 팔척귀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숭배하려는 제사장이죠. 다시 말해 대비는 권력을 위해, 풍산은 악령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겉으론 후계자 교체 같지만 실제론 팔척귀를 왕실의 수호령처럼 받아들이려는 위험한 의식이 함께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영인대군이 진짜 왕이 된다면 그 뒤엔 사람의 뜻이 아닌 팔척귀의 어둠이 깔리게 되는 거죠. 다음 회차에서 대비가 유난히 차분하다거나 풍산이 이상한 주문을 중얼거린다면 그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팔척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왕실 진짜 위험해졌습니다. 겉으론 사람들 이야기처럼 보여도 그 안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숨어 있고 그걸 끌어올리려는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여리는 윤갑이 죽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직접 그의 목소리를 들었고 기운을 느꼈으니까요. 우물 속에서 만난 건 수살귀였지만 분명히 그 안엔 윤갑의 온기와 기억의 조각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무녀로서 여리의 감각이 말해주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강신의식이든 영혼 접촉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윤갑의 혼령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만남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윤갑의 혼이 이미 팔척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면 아마 단 몇 초, 한두 마디의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의식 도중 안개 낀 공간에서 흐릿한 실루엣이 나타나고 여리야, 나 여기 있어, 위험해. 혹은 강철이가 나야, 내 안에 아직 있어. 같은 짧은 말로 여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 한마디에 여리는 다시 확신하게 돼요. 윤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자신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는 거려. 눈물 한 방울, 떨리는 손끝, 그리고 조용한 외침 나리가 살아 있었어. 이 장면, 감정선 제대로 터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윤갑이 여리에게 위험해라고 경고한다면 그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팔척귀와의 진짜 전투가 시작된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다음 회차, 강신의식이나 우물 장면 나온다면 꼭 집중해서 보세요. 윤갑이 정말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여리의 눈물이 우리 마음까지 울릴지도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윤갑의 혼령은 돌아올 수 있을까? 강철이는 진짜 인간이 되려는 걸까? 다음 회차에서 그 답이 펼쳐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